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간혹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다 힘들거든요. 의지력이 약할 뿐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을 찾기보다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시사입니다. 어제도 유튜브 쇼츠를 한참 봤어요. 아래로 계속 넘기다 보면 계속 재밌는 일이 나오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 후회라는 걸 하죠. 오늘도 시간을 낭비했다. 저는 사무실이랑 집이 가까워서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요. 출근할 때 핸드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유튜브 쇼츠나 릴스를 보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난 이걸 끊어버리겠어. 근데 방금 전에 또 봤다는 거죠.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방해가 되는, 오늘은 이 도파민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신다면 인생이 정말 쉬워지겠죠. 도파민은요,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세우게 되면 반드시 동기부여라는 게 뒤따르게 되는데요. 도파민은 이런 인간의 동기부여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세운 어떠한 목표를 고생 끝에 달성하게 되면 뇌에서는 즉각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을 뇌가 기억해 놓았다가 다시 그 기분을 느끼게 하기 위해 반복 행동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걸 보상회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요, 지금 시대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보상이나 목표를 위해서는 공부를 하거나 인내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나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쉽게 쾌락을 느끼는데 익숙해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즉각적인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서 매우 사소한 불편조차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심심하다? 그럼 유튜브 쇼츠를 보면 되고요.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럼 넷플릭스를 찾아서 보면 되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원래 해야 되는 업무나 공부나 이런 목표 달성에 뒤처지고 결국은 후회라는 걸 하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우리 뇌를 리셋시켜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리뷰 드릴 책은요,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건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앨런 와츠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꿈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 수가 있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할 거예요. 매일 맛있는 것도 먹고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들도 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분명 선택하시겠죠. 근데 다음날 또 꿈을 꿔야 돼요. 75년 동안 매일 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과연 똑같은 꿈을 꾸길 원하실까요? 분명히 처음 며칠 동안에는 최대한의 쾌락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이것도 엄청 지루해지겠죠. 내가 원하는 삶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무료해져 버릴 거예요. 어쩌면 그때부터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무언가 위험한 모험이나 위기 상황들을 꿈에 등장시키게 되고, 또 내가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취감이라는 걸 얻어서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시키게 되겠죠. 익숙해진 극한의 쾌락보다 이게 더 즐거우니까 또 하고 싶어질 거예요. 앨런 와츠는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남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마지막에는 당신은 아마도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우리 인생에서 쾌락과 고통을 동시에 누리는 건 불가능해요. 이걸 저울 이론, 대비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저울 한쪽에는 쾌락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통이 있어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순간적인 고통은 분명히 사라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저울이 다시 수평이 되면 그만큼의 고통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인생에 쾌락이 없다면 우리는 고통 자체를 느낄 수가 없고, 고통이 없다면 쾌락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무언가를 잃게 되더라도 혹은 무언가를 가지게 되더라도 큰 쾌락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다가 그것을 빼앗기는 순간,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깊이 추락하는 순간 느껴지는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우리 뇌는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똑같은 약의 쾌락을 자극으로 느끼지 못해요. 내성이 생겨버려서 한번 경험했던 쾌락을 반복할 때는 최소한의 쾌락만 느끼게 되는 거죠. 마약 중독자가요, 점점 더 많은 마약을 하게 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약만으로는 똑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양을 늘려서 더 큰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점점 심해져가는 우리 시대의 도파민 중독.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도파민 중독은요, 사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세상의 발전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유튜브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다른 사람의 SS 글들을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 보거나,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즉각적인 쾌락에 이미 적응이 돼버린 우리 뇌를 리셋시키고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세운 목표를 더욱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자들은요, 최소 노력의 법칙을 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뇌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매우 힘들게 노력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된 무언가는 그 고생을 하고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최소 노력의 법칙을 통해서 중독으로 얻은 즉각적인 쾌락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심리학자들은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최소 노력의 법칙에 대한 기간을 한 달 정도라고 말해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도파민 중독에서 잠시 벗어나서 충분히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무작정 중단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이에 다시 적응을 하게 되고 저울의 기준치를 정상 범위로 되돌려 놓는다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요, 금단 증상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처음 2주 정도를 무작정 버티게 되면 나머지 2주 동안에는 기분이 점차 나아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수평으로 되찾게 되면 다시 내성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단순한 보상에서도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도 굉장히 불편하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산책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더라고요. 산책이나 운동 등을 하게 되면 뇌에 적당한 고통을 주게 된대요. 그래서 이 저울을 수평으로 가게 돕는다고 해요. 어쩌면 이 산책이나 운동 같은 것마저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거를 시작하는 행위 자체가 고통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저도 다시 시작하고 있고, 이 산책이나 운동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서 목표 달성을 하기까지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뛰기 힘들다면 오늘부터 잠깐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서두에 질문드렸던 말을 인용해서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무언가를 계속하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순간들도 있고 일이 안 풀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거든요. 매달 쾌락과 고통이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고통 끝에는 엄청난 쾌락으로 돌아오겠죠. 만약 그러한 일을 찾으셨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